안녕하세요. 에이지스입니다. 에이지스가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컨텐츠, 들으면 들을수록 혹 하는 시니어 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역사, 통계 데이터, 트렌드, 그리고 제도 변화를 통해 앞으로 시니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라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진짜 이유, 물. 우리는 흔히들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통계치를 봐도 반세기 전만 해도 50대 초반에 불과했던 한국의 기대 수명은 무려 30년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죠. 많은 분들은 평균 수명이 높아진 이유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신약 개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기술의 발전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과 공중보건의 역사에서 보면 인류의 수명을 가장 크게 늘린 1등 공신은 의외로 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하수도 시설의 보급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가장 기대 수명이 긴 나라와 가장 짧은 나라 간에 최대 3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대 수명 격차는 약 15년 이상입니다. 흔히 선진국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0세 정도이고요. 개발도상국의 기대 수명은 약 64.5년 정도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아니지만 저소득, 중소득 국가의 평균 수명은 약 71.9년으로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인 73.6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한 물과 위생 인프라의 보급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와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와 하수도 위생시설 보급률이 약 99%에 육박합니다. 반면 일부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나의 경우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보급률이 42%, 기본 위생시설 보급률은 25%에 불과하고요. 필리핀 역시도 최근 위생 및 의료 인프라를 갖추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많이 개선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도시지역은 61.9%, 농촌의 경우에는 단 35%만이 기본 수준 이상의 식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전 세계 약 34억 명, 약 43%가 안전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경우 상하수도 인프라 보급률이 30% 미만인 곳도 많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팀이 20세기 초 도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깨끗한 물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수도 여과와 염소 소독 같은 정수 기술의 도입이 1900년에서 1936년 사이 전체 사망률 감소의 약 43%, 영아 사망률 감소의 약 74%, 아동 사망률 감소의 약 62%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깨끗한 물이 티푸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환뿐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부담을 크게 줄여 기대 수명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망 원인의 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선진국의 주요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입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 설사병, 말라리아, 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반복되는 설사로 인한 급성 탈수, 폐혈증, 급성 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선진국의 과제는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며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인가이고, 개발도상국의 과제는 오염과 위생 부족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이유는 단순히 의학의 발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깨끗한 물, 위생 환경, 그리고 공중보건의 발전이 인류의 수명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변화였습니다. 위생 인프라와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오래 경험하기 전에 감염병이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류는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장수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을 의미하는가? 그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 6,0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노인 인구의 전체 우울 유병률은 27.8%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앓고 있다는 얘기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 경우 우울이나 무력감에 더욱 취약합니다. 또한 장수사회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과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는 14조 7,600억 원으로 2019년 7조 7,300억 원에서 5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 지출은 연평균 15.2% 증가하며 수급자 증가율인 연평균 9.3%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은 2022년 약 45.8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178% 증가했습니다.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4%에서 2021년 44%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OECD 역시 인구 고령화와 비공식 돌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장기요양 지출이 현재보다 평균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사회에서 돌봄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흔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의료비 등 필요한 돌봄과 비용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질병 자체보다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아닐까 라는 감정,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시니어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 삶의 기능을 오래 유지하는 것,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의 시니어 산업과 돌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서 삶의 질이 문제로 넘어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돌봄과 시니어 산업의 방향 역시 바꾸고 있습니다. 엘더스는 시니어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에이지스가 발행하는 시니어 웹 매거진입니다. 나뭇가지가 모여 큰 나무가 되듯
시니어들의 경험과 시간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엘더스는 나이듦을 두려움이나 서글픔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시니어들이 세상 속에서 존중받고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찰과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이지스는 더 건강하고 즐거운 시니어 라이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